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문가들의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봤는데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똘똘한 한 채가 더 몰린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똘똘한 한 채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이거 투자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딱 8월 26일 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딱 올리자마자 거짓말처럼 거래가 뚝 끊겨지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그 전에 거래량이 5천 건 이하로 많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2천 건 미만으로 바닥 수준으로 기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동시에 거래량 침체와 급매물 증가가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실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요 그 이후에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서울 지역은 고점 대비 5에서 15%, 경기도 지역은 5에서 20%까지 하락을 했다 저희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포 지역에 반포자이 아파트 작년 최고 실거래가가 35평 기준으로 36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최고 실거래가 39억 원 찍었습니다. 도곡레슬 아파트 43평 작년에 43억 5천만 원인데 현재 올해 최고 실거래가 49억 4천만 원까지 찍었다는 부분이죠. 대부분 작년 8월에서 9월까지 신고가 찍고 하락 중인 단지들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똘똘한 한 채 시대다. 이제 집값이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 오르는 곳만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등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지역과 강남 서초 등의 초고가 아파트를 추천하면서 똘똘한 채 선호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여기에 더해서 강남 서초 아파트를 안전자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분들 말대로 초고가 아파트에 연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경고를 드립니다. 진짜 나락갈 수 있습니다. 오늘 초고가 아파트 상승의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말이 될지까지도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초고가 대형 면적 아파트 소유자는 대부분 갭 투자자들이에요.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되기 때문에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갭 투자로 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갭 투자로 살 때 한 12억에서 15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전세 시세가 받쳐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12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현금을 보유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굴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꼬마 빌딩이나 예금이나 채권, 초고가 주택에 갭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강 큰 사람들은 주식은 넣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꼬마 빌딩도 이렇게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다가 이 꼬마 빌딩 대출 금리가 3.5%가 넘어가면서 침체로 이어졌거든요. 이 꼬마 빌딩 지금 거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과 채권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예금 금리가 워낙 낮아서 선호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돈이 갈 곳이 이 초고가 갭 투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릴 환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1.75% 되기 전에는 매금의 매력도가 낮아서 이 낮은 현금 가치가 투자 수요를 초고가 아파트에 불러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1.75%가 되니까 예금금리가 2.4%를 넘었고 최근에는 특판 예금으로 3%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예금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5월 금리 인상 이후에 강남과 서초에 급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낮은 예금금리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이 낮은 예금금리의 매력도가 사라지고 채권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초고가 아파트 말고요. 자, 두 번째 요소인 전세 시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세 시세가 매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시세가 고정되면 상승이 제한돼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매매 가격 35억 원인데 전세 가격은 15억 원이네. 재건축 아니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매매가 급등은요.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할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최근에 가격 하락한 지역 공통점 아시나요? 요즘 잠실 지역이나 헬리오시티 매매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특징이 있어요. 전세 시세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트리지움 아파트 융자 없는 매물 전세 11억에 나오거든요. 국민평수. 얘가 14억까지 전세 시세가 갔다가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이 잠실 지역 말고도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작년 3분기 이후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전세 시세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반포나 강남 지역 전세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포자이 작년 3월에 국민평수 전세 17억이었는데 10월 달에 전세 시세가 19억 5천으로 올라가네. 올해 4월 달에는요 20억 전세 시세를 찍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세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와요. 야, 강남권에서도 전세가 양극화가 나온다. 송파 지역은 하락을 하는데 강남 서초는 오르고 있네. 이렇게 전세 시세가 올라가 주니까 매매 가격 올라가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든든하게 전세값이 매매값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강남 서초 지역만 매매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아신다면 앞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집주인 전세 매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가장 높은 상급지잖아요. 뭐 갈아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팔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럼 선택지가 뭐가 있죠? 내가 비싸게 이 집에 전세 들어가 주면은 매수자가 투자금을 낮출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살아서 좋고 투자자는 갭비용 낮춰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네 이러면서 처분한 매물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매물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돼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15, 20억짜리 전세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예금금리가 빨리 올라가는데 왜 서초 강남 지역 전세 가격만 올라가는데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서초구 지역과 강남구 전세 시장에 큰 변화를 줄 빅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정비사업 2주 이슈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부터 방배 13구역, 신반포 18차, 신반포 21차 등 전체 500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작년 3월부터 2주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초구와 강남구 전월세 시장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켰다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니 왜 2주 소유가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까요? 간단해요. 조 단위 규모의 2주비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포주공 1단지 2주비 볼까요? 32평 10억 나왔고요. 42평은 13억, 60평은 16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이런 막대한 2주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 돈 받아서 다른 데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거주 안 하고 굉장히 주거 여건이 열악한데 여기에 올인해놓고 살고 있던 사람도 이 2주비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나머지는 나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보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서초구 강남구 지역의 고가 전세가 씨가 말라버립니다. 이런 2주 수요 발생으로 전세값은 2, 3단계 점프해버리고 이와 더불어서 전세 시세도 동반 상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똘똘한 채 선호 덕분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2주는 끝이 납니다. 엄청난 규모로 쏟아졌던 2주비 대출의 효과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금리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금금리의 상승은 초고가 주택의 수요 감소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전세 가격 하락 압력을 가속시킨다 말씀드렸습니다. 2주비 대출이 마구 풀렸을 때는 15, 20억짜리 전세 구해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강남구는 이제 입주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당장 내년 2월 달에 개포자이 프레이전스 3,37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내후년 1월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강남 지역에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들어온 게 언젠 줄 아세요? 3,000세대 넘는 대단지가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냐면요. 2006년 1월에 도공레슬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 이후에 3,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1년 단위로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강남 지역 아파트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많으면서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런 메가톤급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2990세대, 3000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 서초구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입주했을까요? 2009년 3월입니다. 지금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대단지 입주 물량이 유지가 되는데 과연 현재의 전세 시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29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과연 전세값을 주변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입주하려고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사를 해버리면 그 공시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똘똘한 채의 위기는요, 내년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진짜 자산가들은요, 채권으로 다 갈아탔습니다. 어설프게 강남 불패 외치면서 이주 끝난 지역 최고가의 투자는 호구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 지역만 전세 매매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그거를 뭐 똘똘한 채는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인데 내년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살벌한 긴축 앞두고 내 집 마련하기 망설여지시죠? 그런데 기존 주택 매수보다 더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폭락에도 안전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저희가 청약 갑부 서적에 총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최고의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